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12편의 24번째 조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글을 읽다 보면은 자꾸만 처음에는 글이 낯설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봤을 때 편해가지고 자기하고 비슷한 어떤 취향이라든가 이럴 때는 바로 반갑기도 하지만 그래도 낯설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익숙해져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어떤 처음 보거나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식의 어떠한 글들을 보면은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자꾸만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보다 보면은 마음에는 안 들어,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은 자꾸만 보면 볼수록 그 가운데 뭔가 이렇게 장점도 찾아내게 되고 그러는 거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겪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글도. 예.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도 글이 낯설다 하더라도 자꾸만 반복해서 보면은 친숙해져요. 그러니까 친숙해지면은 그 다음서부터 정말 편안해지고 그 글 쓴 사람의 의도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 예. 자, 격간에 지음하면 이거 먼저 답을 가르쳐 준 거죠. 그죠? 격간에 지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죠? 이 사람이 썼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썼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역으로 생각을 해야죠. 자, 이 사람은 여기 이 조문은 먼저 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잘못된 글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책을 볼 때 먼저 답을 보고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자꾸만. 그러니까 그 반대가 되죠. 힘들더라도 문제를 자꾸만 보고 여기서 요구하는 답이 무언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격간 지음 자체는 지음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거담, 이수, 하수 시켜야 되잖아요. 답을 가르쳐 준 거죠. 왜 거담, 이수, 산음, 하수 해야 되느냐? 이와 같은 증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람이 천식으로 흉만하고 이런 것도 참 재미있죠. 천하기 때문에 만한 거잖아요. 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서로 원인에 의해 가지고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 글 쓰는 방식. 요 하나의 증상에도 정말로 병인의 어떤 병세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 심화 비견하며 하고 심화 비견하며 참 심화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거면요. 왜 썼느냐? 이게 일종의 병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중경서를 이렇게 조문을 살 때 참 저도 학교 다니면서 이게 그렇게 좋은 책이라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허접하고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속으로 한 10년, 20년 끙끙끙 거리다가 어느 날 생각을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이 글을 쓴 사람은 육경변증이 됐든 뭔가 됐든지 간에 이 글을 쓴 사람은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글을 썼다. 자기의 의도는 이 글 속에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을 썼을 때 아무런 뜻도 없이 그냥 글을 썼겠어요? 누군가가 내 글을 읽었을 때는 충분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글을 쓴다는 거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글을 통해 가지고서 나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내가 본 병증에 대한 상황과 처방을 이런 식으로 해서 썼다. 입안했다라는 것은 이 글 속에 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병의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개념이 표, 반표, 반리, 리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상초, 중초, 하초의 개념을 가지고서도. 자, 그런데 복진을 해보니까 막힌 듯 하면서 굉장히 경강하다는 거예요. 그냥 심화 비 같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 견 하나가 있는 것만 해가지고도 이것은 소위 말해서 사심탕만 가지고 해서
치료가 안 될 수가 있죠. 기인 천만하고 심화비 하면은 예, 그냥 보통 이진당이나 반화사심당이나 또 심하면은 그냥 사군자당에다가 황년이나 황금만 써도 능히 이것은 치료가 돼요. 우리가 응용을 하면은. 근데 여기 딱 견이라는 말이 하나 딱 더 붙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주의를 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얼굴이 뭔가 이렇게 꺼무죽죽하다는 거예요. 약간 병색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맥은 보니까 침하면서 긴장감이 있다. 맥이 그냥 침만 게 아니라 긴장감이 있다는 거예요. 병을 얻은 지 수십 일에. 자, 그런데 왜 의사는 토법을 쓰고 합법을 썼는데 낫지 않거든. 왜 그랬을까요? 의사가.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은 관례적으로 한토합법을 그냥 쓴 거예요. 토법을 쓰고 합법을 쓴 거예요. 그런데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토법과 합법을 쓰면 무조건 안 낫는다가 아니라 나을 수도 있는데 안 낫어요. 이럴 때는 목방기탕으로 치료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병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방을 배운다는 거, 중경서라든가 금기요약을 배우는 건 뭐냐면은 설령 내가 어떤 병증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할 수가 있죠. 당연히 실수를 하죠. 예. 우리는 항상 약을 쓸 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실수를 하면은 실수를 하는 것 같지만 실수를 하면서 그 이면에 내가 이 약을 써서 치료가 안 되거나 어떤 부작용이 났다든가 그랬을 때는 제2차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여기서 목방기탕을 이렇게 들고 나온 거죠. 이렇게 했는데 안 났어. 그럼 이거로 치료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허자는 즉위하고 실자는 3일에 다시 발하리니 다시 이것을 주었는데도 낫지 않을 때는 목방귀탕에서 석고를 빼고 복룡이나 망초탕으로 치료한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것은 일종의 본방이라 그러면은 이것은 본방이라 그러면은 이것은 일종의 변방이죠. 네, 변방이에요. 그러니까 변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석고를 제거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석고를 빼고 복룡과 망초를 첨부시켜 할 이유가 있으니까 첨부를 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또 문제가 되죠. 아니 허약한 사람은 왜 낫죠? 실한 사람은 3일에 다시 변해. 이런 것을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자, 격간에 지우면 그 방언은 이수가 아니면 산음이여나 거덤 아니면 하수. 불과 이어갔다. 제가 앞서서 설명했죠. 빨래의 경우 정말로 격간에 심화 비편 정도가 있다든가 뭐 호흡곤란이라든가 뭐 이렇게 흉만증이 있을 때는 이수지지 아니면 영계추감탕류라든가 아니면은 산음시키거나 거담시키거나 아니면 하수는 이제 그 대함융탕이라든가 그 일종의 그런 거죠. 십조탕류 같은 그런 것도 쓸 수가 있죠. 그게 하수지제죠. 네. 불과 이와 같이 어찌해서 의사가 도리어 토법과 합법을 썼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다. 이와 같은 조문은 원래 전도된 문이기 때문이다. 바로 잡는다면 그 사람 천만 심화 비견 면색 이의기 맥침긴 득지 십수일에 의사가 고법을 답습해가지고 망령되이 토법과 합법을 한 다음에 낫지 않는 것을 목격하고 이것은 격간에 지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네. 먼저 격간에 지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을 실행하고 나서 토법과 합법을 망령되이 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안 난 걸 봐서는 이 사람은 이것은 격간의 지음 때문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전도된 이렇게 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글을 볼 때 항상
경험에 의해 가지고 그를 보는 방법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사람도 고법을 이렇게 답습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한토화법을 답습하는 이 방법이 엄청난 오랜 세월 동안 시행이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명나라 때까지 의서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올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많이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한토화법을 남용을 했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과연 한토화법이 그만큼 문제도 있지만 반대로 많은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어떨 때 잘 모를 때 눈 감고 발안제라든가 승기탕이라든가 써보면은 의외의 효과들을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망시라고 제가 이렇게 감히 이렇게 쓴 것은 뭐냐면은 이것도 제가 함부로 쓴 게 아니에요. 그 명초의 그 도저람의 그 상한 전생집에 보니까 망시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망시토화, 망시한토화 이런 식으로 썼어요. 예. 그래서 반드시 저도 글을 쓰고 인용을 할 때 함부로 제가 막 글을 갖다가 이렇게 마구잡이로 인용에다 쓰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뭐 이런 것까지 각주 다를 필요는 없지만은 반드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도저람 같은 그 상한 전생집에 보면은 이 말이 나와 있어요. 예. 수없이 나와요. 수없이. 그러면 우리 한의학 금원 4대가리라든가 금원 4대가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전수되는 것들은 뭐냐면은 한토화법을 굉장히 많이 썼다는 거예요. 쓰고 나서 낫지 않는 것을 보고 목격을 하고 나서 이것은 격간의 지음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격간의 지음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전부 다 목방기탕을 쓰나요? 무언가가 또 차이점이 있겠죠. 이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 격간의 지음 같은 경우 다른 약으로도 분명히 쓸 수가 있는데 이진탕이라다 바나 어떤 그런 거로 쓸 수가 있는데 이 조문에서는 소총영탕도 아니고 목방기탕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목방기탕을 특히 썼는가? 그게 어려운 거죠. 예. 천만부주시자는 격간 지음의 증후요. 심화 비편이라고 하는 것은 수음이 이렇게 아주 땅땅하게 뭉쳐진 증상이며 면색 이읍자는 병세가 심오하다는 색이요. 이 경우 사실은 소총영탕 주지가 잘못된 것은 아니나 양력이 미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방비탕으로 치료한 것이다. 조문에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처방 이 목방기탕을 근거로 고찰해보면 이 증상 외에 소변 분리, 상기 구갈, 수기 각종이 있을 수가 있다. 네. 요게 중요한 거죠. 네. 부었다는 거예요. 네. 각기병이라든가 이 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저는 책들을 많이 안 읽었어요. 실질적으로. 네. 공부를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저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 목방기는 한방기는 심장의 어떤 심장에 무슨 뭐라 하더나 거기로 인해 가지고서 부었을 때만 효과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그러는데 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 무슨 무슨 심장에 어떤 심식 어떤 저기 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부종이 생기는 경우에만 치료가 돼.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것을 구별을 해냈겠습니까? 예, 그거는 조금 무리라고 봅니다. 다만 저도 이 방기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지 이 증상의 그 주요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예, 다만 그러니까 이 조문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은 소변물이라든가 상기 구갈, 특히 수종 갑기증이 있을 때 목방기탕이 잘 듣는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소총영탕, 염계출감탕, 인삼탕 또는 반화사심탕 유로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데 하필 그 많은 약 중에서 목방기탕을
치료 목방기탕을 선택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부는 우리가 이럴 때는, 저도 솔직해서 목방기 쓰기는 쓰지만 뭐 자신 있게 쓰지는 못합니다. 병독이 아직 심하게 응결되기 전에는 본방으로 치료하면 지음이 좌하고 이에 치료가 되나, 이미 신고해 3일 부발하야 다시 본방을 준대. 만약에 천만이 지하고 혹 불갈하나 갈증이 없으나 심하게의 비견 난해자는 수증치지하니, 이럴 때는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복령을 쓰게 된 것은 심하게 때문에 그런 거죠. 망초를 쓴 것은 심화 비견 때문에 쓰는 거죠. 그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수증치제. 그냥 무조건 이 처방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다만 여기서 예전 사람들이 우리가 망초 같은 거를 쓸 때 꼭 변이 굳을 때만 쓰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무엇인가 응결돼 가지고 풀리지 않을 때는 망초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증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불갈 때문에 석고를 빼고, 복령을 가한 것은 심하게 때문에 그러고, 망초는 비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망초는 일종의 굳어 있는 것을 부드럽게 만들어내는 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뭐 고방하는 사람들이나 망초 쓰지, 후세방 적하는 사람은 망초 같은 거는 아마 평생 가야 대왕도 잘 안 쓰니까. 그게 우리 한의학이 망가진 저거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나쁜 말로 해서 우리 한의학이 지나치게 보약 참 좋아요. 보약 좋은 거죠. 근데 이거를 환자들한테 잘못 인식을 시켜놓은 거예요. 우리가 보약이 참 좋은 건데, 그러니까 보약이 치료약이고 치료약이 보약이잖아요. 망초도 보약이 될 수가 있죠. 다만 이거를 우리가 이분론적으로 치료약과 보약을 이렇게 구분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은 한의학 돈은 벌었을지 모르지만 한의학의 영역이 그만큼 위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날이 갈수록 환자들한테 약 얘기하면은 전부 다 그냥 좀 저거 하니까. 물론 지금도 여전히 약 잘 쓰시는 분이 있지만 대부분들이 지금 다 경제적으로 약 쓰는 데 있어서 침 위주로 막 나가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은 우리가 스스로 너무나 우리의 영역을 위축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자꾸만 보약 하지 말고 병증에 맞는 조금씩 자꾸만 인식을 시켜줘야지만이 우리가 활로를 개척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감기만 하더라도, 감기만 치료 잘해도 참 좋은데, 감기 어떤 후유증이라든가 이거를 인해서 나타난 병증이 얼마나 많은데 손도 못 대고 있고. 자, 이거 조문도 보면 심하에 지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모현으로 고통을 받으니 택사탕으로 치료한다. 이것도 굉장히 특징적인 징후예요. 이런 건 우리가 외워야 돼요. 반드시 이거는 외워야 돼요.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쓴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특히 머리 부위를 말하는 거예요. 현기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택사탕을 딱 써버려요. 택사탕 약 처방 2개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냥 후세방에 적한 사람들은 오령산이나 택사 복령 쓰면은 전기를 뺏는다고 그냥 다들 펄쩍펄쩍 뛴다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해석을. 우리는 증상에 대한 해석을 잘못 배웠다. 자꾸 모형이라든가 어지러우면은 기혈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이 여기서 기혈이 부족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지음 때문에 그랬잖아요. 수분 변조. 수기 변조잖아요, 결국. 수기 변조 때문에, 수분 변조 때문에 생긴 걸 가지고 기혈이 부족하다 그래서 보약을 써야 된다. 잠깐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사탕의 이와 같은 위력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현증이 있을 때는 이 모현증만 있겠어요?
이 사람은 정충 경계 증상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명증도 있을 수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분동증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가 되면은. 그리고 우리가 자, 침을 놓을 때 환자들이 이제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제 그 백회에다가 이렇게 머리 부분, 뭐 이렇게 눈이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코가 있고 입이 있을 때 이제 요렇게 단면 했을 때, 자, 침을 이렇게 백회열에다 자침을 했는데 정상적일 때는 침이 거의 안 들어가요. 딱 이렇게 두개골하고 두피하고 다 이렇게 두개골하고 두피하고 이렇게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자침을 해도 이렇게 깊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두개골과 두피, 요거는 이제 두개골, 요거는 두피, 침을 넣으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심하면은 한 뭐 5mm 정도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머리를 눌러보면 머리가 물컹물컹하면 이 사람은 모연이 있는 거예요. 뭐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민한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평상시에. 이게 감기가 걸려도 대번이 이렇게 돼요. 스트레스 받아도 열에 의해서, 그러니까 뇌압 상충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피와 두개골이 떠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머리를 눌러보면 물컹물컹 하면은 이 사람은 감기를 걸렸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여러 가지 열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 이럴 때 이게 모연 증상이고, 상황에 따라서 물론 무조건 다 택사탕을 쓰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바나백주 천마탕 써도 이런 경우 잘 들어요. 예. 그걸 쓰셔도 됩니다. 근데 열에 의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황련사심탕 같은 거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처방을 바꾸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환자의 몸을, 머리 같은 거 침 놓으면서 이렇게 자침을 할 때 이런 거를 느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눌러보면은 약간 물컹물컹한 걸 느껴요. 그러니까 예민한 환자들은 다 알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예민한 몸이기 때문에 저는 벌써 감기 기운이 있거나 스트레스 받아서 열이 올라면은 이렇게 두개골에서 이렇게 두피가 이렇게 떠 있는 것을 느껴요. 그럴 때는 제가 스스로 이렇게 머리에다 자침하는 경우가 있어요. 백회라든가 백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 이렇게 하고 목 뒤 풍지에다가 이렇게 자침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조금 안 해되고, 그래서 조금 눌러줘요. 예. 그러니까 이 택사탕을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배울 수가 있다. 그리고 정말로 뭐 꼭 굳이 택사탕 아니어도 오룡산을 써도 돼요. 이것은 일종의 변방이니까. 예. 모연은 울모, 무엇인가 울체돼서 두연한 것이니, 울모는 정신이 침해가지고, 이거 하면 정신이 약간 침미해져요. 약간 마치 어떤 물건이 머리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 같은 것이고, 두연은 동기의 그 반응이니, 그 처방의 약물을 근거로 해서 고치려면 수기가 진동한 증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이 이제 일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뇌상 충흉증. 제가 한문으로 쓰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뇌상 충흉. 그러니까 이거로 인해서 뇌압이 상승했다. 뇌압이 상승하면 안압도 상승할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안저출혈 같은 경우도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뇌압이나 안압, 요즘에 다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 몸은 다 공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간이 있어 압력이 발생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호 그 공간 사이에 그 균형이 깨어졌을 때 숙이라든가 어떤 외감에 의해서 진동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증상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처방은 오룡산. 뒤에 나오지만 간질 같은데 전간에 얼마든지 오룡산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오룡산을? 수기가 진동하기 때문에. 그럼 수기는 이 사람은 왜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기가 어떠한 스트레스라든가 일시적으로 그 무리하게 운동을 하고 나서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거나, 예를 들어서 외감에 의해 가지고서 수기가 진동했을 때 얼마든지, 예, 이와 같은 것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알고 보니까 약은
오룡산으로 치료하더라. 근데 후세 사람들은 어지럽다 그러면 입만 열면 뭐냐, 기혈이 부족하다. 그럼 기혈이 부족하면 물론 십전대포탕 써도 돼요. 낫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부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호하다는 거예요. 기혈이 부족하다고 하는 말은 모호하다는 얘기예요. 후세 사람들은 이 현우증에 대해서 입만 열면은 기혈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와 같은 관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택사탕 딱 보면은 웃지 않는 사람 없다. 하하, 이거 가지고 고친단 말이야, 이런단 말이야. 왜? 수기 진동을 모르니까.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다. 실로 수음이 상충해서 병증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환자들 듣기 좋으라고 기혈이 부족해서 그래요. 면역 기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보약을 써야 돼. 그것도 다 어느 정도는 저도 그렇게 저도 합니다.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대체로 모연의 후인들은 이른바 모연의 후인들이 말하는 바 기혈이 부족한 경우는 사실은 적고 심화의 지음인 경우가 오히려 사실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연증이 나타나거든 심화의 지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으니 본방의 약물이 비록 몇 가지 안 되겠니?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택사를 위주로 해가지고 그것은 근본에서 얻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증상을 맞추면은 어떠한 처방보다 탁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택사탕을 이렇게 처방이 두 개라든가 또는 치자시탕도 사실은 치자하고 두시 같은 경우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본원에서 얻었기 때문에 본원에서. 예. 사실은 대승기탕도 약 몇 가지가 돼요. 세 가지밖에 더 되겠어요. 예. 마왕탕도 기껏해야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런 정도인데 예. 전부 다 근원 본원에서 얻었기 때문에 처방의 약물을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적증하게 되면은 아주 어떠한 처방보다도 훌륭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 열감, 출감탕, 진무탕, 반화배출, 천마탕으로 치료할 수가 있으나 신산부인병에 이제 아기를 낳았다든가 또 부인병 여러 가지 부인병 다 울무증이 또 많아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 여자들이 출산하고 나서 울무증에 빠지는 게 많고 또 오로가 미진해가지고 상충 울모한 경우는 사물탕에다 가가면서 쓰면 된다. 그냥 예를 들어서 계지복령환이라든가 당귀자각상 같은 경우 난 모른다 그럴 때는 사물탕에다가 얼마든지 가가면서 써요. 오로부진하면 사물탕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냥 백복이라든가 도인이라든가 좀 더 심하면 태왕 같은 거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스트레스에 의해 가지고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소시오탕에다가 사물탕을 합방해서 써도 아주 좋은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처방을 보고 이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활용 범위를 넓힐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뒤에 가면 요 조문이 나오니까 산후에 우울증이라든가 어떤 그랬을 때 우울증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그 상황을 보고서 소시오탕 같은 걸 쓸지 그것은 이제 본인들이 자꾸만 하다 보면 이제 느는 거니까 뒤에 가면 조문이 나옵니다.